불면증이 지속되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감소될 뿐 아니라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또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비만과도 관계가 있대.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식욕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거야.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면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어. 얘들아, 요즘은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이라더니 엄마도 얼마 전 한 일주일 이상을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들고는 했어. 그리고서는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지. 그러다 보니 컨디션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 사실 이 정도의 잠 못 자는 것은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 거의 20여 년을 엄마는 불면증에 시달려 왔잖니? 처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오더니 곧 만성염증도 같이 오면서 결국 불면증이 고착화되어 엄마를 20여 년간 괴롭혀왔지. 나중에 스트레스 요인은 사라졌지만 만성염증은 계속되면서 엄마는 밤에 제대로 잘 자지를 못했단다. 밤에 못 잔 잠은 낮에 자는 토끼잠으로는 잘 보충이 되지를 않더구나. 결국 나중에는 갑상선 암까지 왔고 만성염증으로 인한 두 번째 암이 온 후에야 수술을 통해 원인이 제거되고 나니 밤에 제대로 된 잠을 자게 되었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두 번째 암은 차라리 엄마에게는 축복이라 여겨져. 엄마는 불면증으로 인해 치매가 오지 않을까 걱정했거든. 사실 엄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암보다도 치매란다. 기억을 잃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가족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 질병은 엄마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암을 치료하시면서 엄마의 불면증까지도 치료해 주셨단다. 불면증이 지속되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감소될 뿐 아니라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수면 중에는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이 제거된대. 수면 부족이나 질 낮은 수면은 이러한 청소 과정을 방해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병리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거야. 엄마가 하나님께 치매는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를 드렸더니 불면증까지도 암 치료와 함께 치유되게 하신 거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대. 엄마는 다행히도 신앙이 있어 극단적으로는 가지 않았지만 몇 년간 우울증 증상이 있었던 것은 갑상선 암뿐만 아니라 불면증도 영향이 있었을 거야. 또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비만과도 관계가 있대.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식욕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체중 증가와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거야. 엄마는 20여 년을 불면증에 시달렸으면서도 비만은 되었을지언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에는 걸리지 않았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면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어. 약물 없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비약물요법 중 하나로 전 세계 수면 전문가들이 만성 불면증의 1차 치료법으로 권장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래. 인지행동 치료는 5가지 주요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자극 조절이라고 침대를 수면과 연관된 장소로 재조건화하는 거래. 예를 들어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침대에서 나와 다른 방으로 이동하고 졸릴 때만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엄마도 요즘은 밤에 누웠다가도 잠이 오지 않으면 거실로 나와서 성경 필사를 하든가 책을 읽든가 한단다. 두 번째는 수면 제한으로 실제 수면 시간에 맞춰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제한해서 수면 효율성을 높이는 거래. 초기에는 수면 부족을 느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의 질과 양이 개선된다고 하더라. 하지만 엄마는 두 번째 암 수술 후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중간중간 쉬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다 보니 이건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세 번째는 인지 재구성으로 수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인식하고 수정하여
수면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줄인대. 네 번째는 이완 기법으로 점진적 근육 이완, 심호흡, 스트레칭 등 다양한 이완 기법을 통해 신체적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거래. 그래서 엄마가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을 하다가 잠이 들기도 하나 봐. 다섯 번째가 수면 위생 교육인데 카페인 섭취 제한,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거지. 엄마도 커피를 디카페인으로 바꾸고 밤에는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을 줄이고 대신에 잠이 오는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보는 방식을 채택해서 그 방식으로 굳히려 노력 중이란다. 이 외에도 트립토판, 멜라토닌,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한 식단이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대. 멜라토닌은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물질이라고 하지. 체리, 바나나, 포도, 토마토,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있대.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의 전구체로 실면조, 닭가슴살, 두부, 달걀, 우유, 치즈, 요거트, 아몬드, 귀리, 콩, 바나나 등이 많이 들어있대. 그리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B6는 바나나, 연어, 닭고기, 감자, 병아리콩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 또 멜라토닌의 생성을 보조하는 칼슘은 우유, 치즈, 브로콜리, 시금치, 요구르트 등이 많이 들어있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은 아보카도, 시금치, 바나나, 해바라기 씨, 통곡물 등에 많이 들어있대.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평소에 불면증에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먹고 있네. 또한 낮에 충분하게 햇빛을 보면 밤에 많은 양의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쉽게 잠이 와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도 해. 기왕이면 오후 3시 이전에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엄마의 경우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긴 시간의 만성 염증으로 인한 불면증이 해결되었으니 요즘처럼 과한 스트레스로 찾아오는 일시적인 불면증은 생활 습관만 잘 조절해주면 좋아지겠더라.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라도 저녁 식사 후에는 자극적인 뉴스 등은 피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는 것을 일상화하려 노력 중이지. 너희들도 수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건강한 수면 생활에 유념하길 바래. 엄마는 너희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게.